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통사항에서 피레 시스템에서 요 4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레 시스템인데요. 네, 적용 범위와 구성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피레 시스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이제 나와 있죠? 교재에는 없는데 한번 살짝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피레 시스템 큰 스토리 이해할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구름에서 벼락이 치는 걸 이제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우리가 벼락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낙뢰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낙뢰가 발생을 한다면, 자, 아무데나 이제 이게 떨어진다면은 굉장히 그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집에서 내부에 사용하는 기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레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자, 여기 뾰족 나와 있는 부분이 피레침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낙뢰가 떨어진다면은, 자, 큰 뇌전류가 흐를 텐데 이것을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피레침과 파란 색깔로 제가 이렇게 연결한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접지, 대지 밑으로 접지를 하는데, 이때 접지극을 이용해서 대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뇌전류가 흘러서 대지로 흘려보내는 것,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것이, 자, 1번, 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뢰가 떨어졌을 때, 즉 직경례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자, 이 외부 피레 시스템은 직경례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고 직경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본다면 한 3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수레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레부 시스템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본다면 벼락을 직격으로 받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수레부에서 받은 뇌전류를 접지극까지 안전하게 흘려보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이 파란 색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인하도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레부에서 받은 뇌전류를 접지극 시스템으로 흐르게 하는 부분이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요 접지극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접지극 시스템,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림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집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 기기들도 앞에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접지극을 이용해서 접지를 실시한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경례가 쳤을 때, 자, 큰 뇌전류가 대지로 이제 흐르는데, 이것이 다시 접지선을 통해서 기기로 흐를 수도 있고, 자, 외부의 인입선을 통해서 기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이런 경우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간접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간접례. 그리고 큰 뇌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자, 여기 우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돌리면은 자기장이 또 형성이 되겠죠. 자, 즉 이런 방향으로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또 이 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유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례는 주로 전자유도 현상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방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라 부르냐면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간접례 또는 유도례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KEC에서는 세 가지 또 더 될 수 있지만 접지를 실시할 것, 그리고 등전이 본딩을 형성할 것. 이렇게 하면 전이차가 해소가 돼서 강한 자기장의 발생을 또 방지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자, 영어로는 SPD라고 합니다. Surge Protective Device의 약자고요. 한 번만 써보면 Surge Protective Device입니다. 여기서 surge라는 것은 급속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어떤 전압이나 전력의 과도 파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벼락, 낙뢰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고 회로를 여닫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서지 이상 전압은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체크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림하고 내부 피레 시스템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 정도 잡아주시면은 뒤에 좀 더 쉽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린 핵심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자, 처음 여기 피레 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구성에 대해 한번 중요한 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교재에 체크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전기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에는 이 피레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m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아까 봤지만 직경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은 외부 피레 시스템, 간접례, 유도례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피레 시스템 등급을 또 선정을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피레 레벨이 있고 그거에 맞게 등급이 이렇게 1, 2, 3, 4등급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좀 더 주요 시설물이고 좀 더 피레 시스템이 강화돼서 설계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피레 시스템은 2등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 등급을 한번 참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인데요. 자, 여기 피레 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1등급으로 갈수록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 살펴보면 그 자체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로, 예를 들면 뭐 화학공장, 자, 그리고 밑에 2등급은 화재 폭발의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파트나 여기도 나와 있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이에요. 그러면 주유소 또는 저장하는 그런 정유 공장,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3등급은 어떤 공공 서비스 상실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고, 4등급은 일반 건축물, 뭐 주택, 농장 정도 이그샘플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피레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느냐? 정답은 20m였죠. 자,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처리장에 설치하는 피레 시스템은 2등급 이상 적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피레 설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 문제를 분석해 보면 피레 설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레 설비는 건축물과 내부 설비 등을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설비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레 침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왼쪽 그림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직경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밑에 피레기도 있는데 우리가 좀 피레침하고 구분해서 이제 또 보는데요. 자, 피레침은 건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했다면, 피레기는 어떤 우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피레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살짝 이제 옆에다 그려보자면, 우리가 여기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이 연결돼 있고, 자, 여기 전류가 이제 공급이 되겠죠. 요쪽에 이제 피렉이라는 것을, 요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자, 밑에 여기 데이지고요. 데이지에,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 요것이 이제 피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평상시에 흐르다가, 평상시에는 절연이 잘 되어 있어서 전류가 기기 쪽으로 잘 흐르다가 이제 서지 전압과 같은 이상 전압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과전압이 이제 흐른 경우에는 이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전류가 이쪽이 아니라 모두 이쪽 대지로 흐르게 하면 우리가 요 기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피레기는 지금 여기 그려드린 요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도선은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자, 요 뇌전류를 수뇌부에서 접지 시스템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인하도선이다. 그래서 요 그림과 함께 매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공지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도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Overhead Earth Wire다. 자, 이것은 낙뢰로부터 전압선을 보호하기 위해 도선과 평행하게 설치된 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은 왼쪽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뇌격이 발생하면 만약에 이 가공지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없다면 뇌격이 모두 이 전력선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나 이 가공지선을 설치해서 위에가 가공지선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뇌전류, 큰 뇌전류가 흐르고, 자, 저쪽에는 어떤 철탑 같은 곳에 이제 대지에 접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큰 뇌전류가 대지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제 앞에서 봐서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피레침, 인하도선, 가공지선, 자, 공동지선은 없었습니다. 자, 낙뢰로부터 어떤 전압선을 보호하기 위해 도선과 평행하게 설치된 선이 무엇이냐?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부 피레 시스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피레 시스템은 여기 왼쪽에 제시된 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하면 되고요. 맨 처음에 수뇌부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뇌부 시스템은 제규제에 요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돌침, 수평도체, 그물망 도체 중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돌침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돌침은 여기 요 그림에서 요 부분 이었죠. 네, 요 부분을 떠올려주시면, 뾰족한 부분을 떠올려주시면 되겠고, 자, 수평도체는 옥상 난간의 수평으로 설치된 것을 의미하고, 자, 그림은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건물의 옥상 같은 곳에 설치된 그런 도체다. 자, 그물망 도체는 요 아래에 요런 그물망처럼 생겼죠. 요거를 이제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수평 도체를 그물망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메쉬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로 자연적 구성 부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구성 부재는 우리가 필 시스템 목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필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전석 재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납이나 강철, 알루미늄 등과 같은 건물 철골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수뇌부 시스템의 배치는 여기 표시를 또 해야겠네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그물망법 중 하나로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그물망법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KC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요게 보호각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전구체법은 요런 것이 되겠고, 그다음 그물망법은 이제 요런 것이 되는데, 자, 보면 이제 회전구체법이나 그물망법은 우리 필 시스템 등급별로 어떤 반지름 크기와 그물망 치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외우셔도 좋겠고요. 전기기능사 수준에서는 그냥 한번 눈도장만 찍고 가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배치는 보호가법, 회전구체법, 그물망법 중 하나 또는 조합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높이에 60m를 초과하면 최상부로부터 20% 부분에 한해서는 수레부 시스템을 시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피렛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접지 극 인하도선 수레부 시스템.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접지 극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2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수레부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수평 도체, 그리고 그물망 도체, 돌침 맞죠? 가공 필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돌침, 수평 도체, 그물망 도체 요소 중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수레부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 골라라. 아까 우리 그림으로 잠깐 봤죠.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이 그물망법, 보호가법, 회전구체법이었습니다. 환상도체법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상으로부터 60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최상부로부터 몇 %까지 수레부 시스템을 시설할 수 있는가? 정답은 20%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핵심 위주로 짚으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입니다. 자, 이어서 외부 피렛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보겠습니다. 인하도선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하도선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좀 체크해 줘야 될 것이 뇌전류를 직경례를 받고 뇌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내야 돼요. 접지극 시스템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때 구리를 재료로 쓴다면 인하도선 시스템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은 50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을 한번 기억을 해줘 보세요. 50이면 충분히 이제 죽으니까 큰 뇌전류를 잘 흘려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입니다. 자, 인하도선을 병렬로 여러 개를 설치해야 뇌전류를 분산해서 잘 흘릴 수 있겠죠. 그때 간격은 요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KC에 되어 있습니다. 자, 1등급으로 갈수록 중요한 시설이고 더 잘 피렛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즉 이렇게 10m면 더 촘촘하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라 더 안전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숫자가 또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10, 10, 15, 20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수레부 시스템과 접지극 시스템 사이에 정기적 연속성이 형성되도록 다음과 같이 시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구조물의 철근을 자연적 구성구조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려면 저항값이 0.25 이하가 되어야 어떤 연속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또 우리가 외워서 현장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하도선으로 구리를 쓸 때 면적은 50이라 그랬죠. 자, 피렛 시스템 등급이 1등급일 때 인하도선 사이의 병렬 간격은 얼마냐? 정답은 10m였죠. 그래서 이 표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자연적 구성구조의 인하도선 사용하려면 저항값이 몇 ohm이어야 되느냐? 정답은 0.2ohm이었죠. 자, 이어서 접지극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이런 접지극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요 접지극 시스템은 자, 체크를 해주세요. A형 접지극 또는 B형 접지극 중 하나 또는 조합한 시설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A형 접지극은 수평 또는 수직 접지극을 의미해서 수평이나 수직 접지극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B형 접지극은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입니다. 환상도체 접지극은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자, 이렇게 환상 둘러싼 접지극을 의미하고 여기서 기초 접지극은 건물 기초 아래에 대지에 매설하거나 철근 콘크리트 내에 묻은 도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A형과 B형 접지극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했는데 이 접지극은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할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하나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 기초 내부의 상호 접속된 철근 또는 금속재, 지하 구조물 등 자연적 구성 부재는 접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또 한번 해주시고요. 자, 밑에 부품 및 접속에서 접속은 용접, 눌러붙임, 봉합, 나사 조임, 볼트 조임 등의 방법 중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극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우리가 두 가지 했죠. A형과 B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A형의 수평 수직이었어요. 자, 수직이 있고요. B형에는 기초 접지극과 환상 도체 접지극이었죠. 정답은 4번이 아닙니다. 자, 접지극은 표면에서 몇 미터 이상이냐면 0.75m 이상 깊이에 배설했어야 됐습니다. 접지극의 시설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대지전이 높을 경우 환상 또는 기초 접지극 맞고요. 0.75m 이상 맞죠. 당연히 여기 환경오염과 부식 문제 없어야 됩니다. 자연적 구성 부재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하도선의 접속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나사 조임 맞고요. 용접, 눌러붙임, 동여매기는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부 피렛 시스템입니다. 자, 내부 피렛 시스템은 이 부분이 되었죠. 이 안에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을 또 가진 그런 부분들이다. 자, 그러면 자, 주요 내용 제 교재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여기서 접지나 본딩을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본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SPD라고 디자합니다. 그래서 SPD는 뭐의 약자냐면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서지라는 것은 어떤 과도, 과전압 또는 과도, 과전류로 피크가스는 높고 지속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이런 낙뢰와 같은 이유로 서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서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지만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를 시설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어떤 이런 본딩을 구성해서 전이차를 회수하고 자괴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역시 여기 서지 보호 장치의 시설하는 부분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의 등전이 본딩이라고 있는데요. 같은 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본딩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런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은 이 부분이다. 필의 시스템의 등전이하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금속재 설비와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그리고 내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서지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필해구역 경계 부분에서 직접 본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지 보호 장치를 시설해라 라고 했죠. 줄여서 SPD였습니다.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자,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는 접지였죠. 자, 내부 필해 시스템 중 전기전자설비 보호용 필해 시스템의 경우 전이차를 하고 자괴를 감소시키기 위한 설비는 어떤 것이었냐면 본딩이었습니다. 자,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 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될 기기는 서지 보호장치였죠. 자, 외부 필해 시스템 도체 부분은 다음과 같은 금속성 부분과 등전입 본딩을 해야 합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라고 했죠. 자, 우리 아까 체크하기로는 금속재 설비 그리고 내부 시스템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이 맞았습니다. 접지극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우리 필해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핵심 개념 살펴보고 기출문제도 풀어봤습니다. 네, 이 정도 외우시고 시험장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